월별로 바꿔서 조회를 해보면 이제 월 기준으로 해서는 자, 이 갖다 대면 자, 134.23%, 왜 140%는 좀 못 미치는데 수익이 났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나오냐면 잘 들으세요. 일단 저는 지금 뭐 다른 일도 하고 있지만 거의 자, 전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직장인은 지금 아니에요. 직장인이면 이렇게 수익률 목표를 잡을 더 안 되고 내면 안 되겠죠.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왔냐면 이게 궁금하시겠죠. 왜 이러냐면 일단 제 매매 스타일 매매법은 종목을 압축합니다. 여러 종목 안 해요. 하루에 많이 해봐야 한 종목에서 한 3종목 사이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웬만하면 주도주로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 신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계좌를 크게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장도 그렇게 강생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좌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신용 매매라는 부분을 이걸 막 존버하면서 신용을 쓰면 안 돼요. 존버하는데 신용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마인드에서 다루고 싶은데 지금 앞에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연결되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마인드 강의예요. 사실 시장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시황을 이거 좀 설명하다가 볼게요. 오늘 특징 종목들이나 뭐 시황은 보통은 반대로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네요. 여튼 하지만 신용을 써서 만약에 내가 계좌가 크면 신용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신용은 계좌가 만족할 만큼 크면 안 쓰는 게 좋은데 계좌가 작은데 빨리 불려야 되잖아요. 내 계좌를. 그래서 쓰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정말 확실한 종목에 이 신용을 정말 단기간만 쓰는 거예요. 단기간만. 그러니까 뭐 한 당일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3일 이내? 저는 솔직히 3일까지도 안 쓰지만 보통 단 이틀 1-2일 써요. 저는 1-2일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확률이 나오는 곳에다가 신용을 써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수익률이 나왔던 날들은 그렇죠. 막 이게 지금 20 아까 몇 프로였죠? 뭐 하여튼 뭐 23%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충 한 20, 뭐 28% 된 것 같고 이게 뭐 10,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16%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날들을 보면 특정 종목이 되게 강한 데다가 어떻게 하면 신용 에버리지를 써서 베팅을 한 거예요. 신용을 썼다는 얘기는 대신에 내가 대응도 또 칼같이 하겠다. 확실한 자리에 쓰고 아니면 빨리 빼는 거예요. 신용을 들고 물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매매를 해서 일단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22%면 계좌 수익률로 치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절반이겠죠. 한 11% 정도 수익이 났고 이것도 뭐 한 12% 정도 수익이 났겠죠. 얘도 그러면 한 8% 수익이 났겠죠. 계좌 전체로 치면. 근데 신용을 한 2배 정도 썼겠죠. 썼으니까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되고 합쓰니까 뭐 단기간 약 사실 한 달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80% 아니면 130%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장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어쨌든 이게 장을 계속 볼 수 있는 전업이란 얘기고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매매법은 어쨌든 약간 비슷한데 전업은 주로 장중
분봉에 입각한 가급적이면 단타를 많이 치겠죠. 그리고 물론 스윙도 하고요. 근데 직장인이나 전업이 아니신 분들은 스윙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중기 투자를 하겠죠. 혹은 가치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으면 계좌 자체를 어쨌든 뭐 이런 말은 하지만 몰빵이라 그러나 올인 같은 걸 하긴 해요. 대신에 대응을 뭐 2%면 2% 칼같이 하면 되니까 칼같이 대응 하면 되니까 하긴 해요. 근데 직장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인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자체를 계좌 대비 뭐 5%에서 10% 정도 월 수익을 잡는 게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잡아라고 막 몰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절반 정도의 거였고 에버리지를 썼다는 거죠. 대신에 확실한 자리, 주도주 그런 걸 노린 거고 전업이니까 장중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월별도 뭐 어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수익이 뭐 한 2%? 2%나 3%? 저는 솔직히 단타 데이 트레이딩이라서 2%만 수익 나도 만족하고 나와요. 2%도 뭐 에버리지를 쓰면 이게 4%쯤 되겠죠. 이게 에버리지를 쓰면 한 4% 될 거고. 솔직히 그러다가 5%만 나와도 완전 땡큐죠. 여기 또 거의 한 10% 나오겠죠. 만약에 잘 쓰면. 그러니까 뭐 이 이내만 해도 만족하게 챙기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이제 챙기려고 했는데 너무 잘 간 거예요. 수급도 막 좋고 막 보니까 추세도 막 살아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한 거예요. 저 일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분할 매도로 고점을 다 판 게 아니에요. 이게 분할 매도로 챙겼음에도 그 평균 수익이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고점에서 판 것도 아니에요. 일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똑같아요. 직장인도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뭐 분할 매수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대신에 텀이 좀 길고 일봉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전업 같은 경우는 일봉을 참고하고 분봉까지 같이 보죠. 이거 플러스 분봉을 같이 보서 더 정확하게 분봉상의 파동의 흐름을 찾는 그런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계좌가 우상향하려면 이렇게 계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좌가 올라가려면 수익이 나고 손실은 적고, 수익이 나고 손실은 적고, 수익이 나고 손실은 적고, 복구하고 살짝 읽고, 물론 두 번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니까 중요한 거는 내 손절률이 짧아야 된다. 손절률이 짧아야 되고, 잘못 샀을 때 수익은 뭐 짧게 보통 나요. 나다가 비슷비슷하게 나다가 가끔씩 한 번씩 빵 터져요. 이렇게 이게 한 번씩 터진다고요. 수익률이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이렇게 빵 터진 날 있잖아요. 빵 터진다고요. 이렇게. 이건 사실 이렇게 터진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계좌가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처음부터 저런 나는 막 이런 걸 먹어야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못 먹어요. 그냥 만족하게 나는 5%? 난 3%도 좋아.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지 이런 대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걸 노리다 보면 이렇게 손절을 못 해요.
2% 손절, 뭐 3% 손절, 5% 이내, 4% 손절. 손절이 안 돼요. 손절이 안 돼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있으면 손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보고 혹하지 마시고, 네, 전업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게 맞고요. 직장인 분들은 일단 한 달에 5에서 10% 수익률을 계좌 대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스윙이든 분할에도 매수로 안전하게 충분히 공부하면 가능한 거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몰빵하면 안 되고 분산 투자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분산 투자해도 좀 압축하는 게 좋죠.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한 5종목 안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거 안 넘어가 밑으로가 낫겠죠. 세함에서 5종목